안녕하세요. 저 파이어아이 김현준입니다. 저는 파이어아이에서 보안 관련된 SE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션이라서 아마 오전부터 세션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피곤해 하실 건데, 제가 그래서 좀 그 유머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처음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될 때,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먼저 외모를 먼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약간 좀 외모가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만약에 이렇게 그 의상이 이렇게 좀 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이제 호감을 느끼는 부분이 목소리를 또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처럼 중저음의 목소리랑 그다음에 약간 고음의 목소리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여자들은 대체로 이제 중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그 여자들을 남자들이 처음에 봤을 때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하이톤의 목소리를 가진 여자를 좋아할까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남자들은 목소리에 관계없이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남자들은 다 필요 없답니다. 뭐 성격 이상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잘 못하거나 다 필요 없고 뭐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웃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또 저런 얘기를 할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웃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처음 들으시는 이제 언노운 유머였기 때문에 웃으셨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크게 웃으시네요. 예. 저 이런 반응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런 반응이 그래도 조금 나와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 아셨던 분들이 이제 노은 유머였기 때문에 뭐 저 유머를 왜 할까 썰렁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세션은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 차단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션에서 파이어아이가 갖고 있는 밸류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셨을 거고요. 저는 마지막 세션에서 그 중에서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 이런 피싱들을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하이라이트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모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있었던 모든 세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굉장히 크게 미디어 화두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 100% 아마 정보가 다 유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주로 부각했던 내용들은 이런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서, 카드 정보 유출을 통해서 금융사고들, 2차적인 피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포커싱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정보 중에서 일단 이제 이름이 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직장 정보, 내가 다니는 직장 정보가 어떤 건지 이런 것 정보들이 유출이 됐었고, 그 다음에 내 주민등록 번호가 또 유출됐고요. 이외에도 내가 갖고 있는 연봉이라든지 주거 환경 이런 여러 정보들이 다 유출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 정보도 같이 유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 개인 메일을 등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회사 메일을 카드사에 제공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이메일 정보까지도 유출됐고 이 이메일이 회사 이메일로 제공을 했었던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은 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밸류가 있는 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 이름이 뭐고, 애니메이션이 약간 좀 오류가 있었네요. 네. 해커 입장에서는 제 개인에 대한 굉장히 밸류한,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름이 뭐고, 이메일이 뭐고, 그 다음에 다니는 직장이 뭐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뭐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해서 이 사람이 현재 직급과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역할들 이런 것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만약에 보시는 것 같이 메일이 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부터도 이제 이런 이메일을 안 열어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런 형태의 메일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누구누구님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라는 형태의 이메일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이런 이메일에 대해서
안 열어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를 얻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구성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APT의 특징은 아마 앞전 세션에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이해를 하실 거 예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맨디안트라는 저희가 인수한 회사, 작년 말에 인수한 회사의 작년에 통계를 보면은 약 63% 정도의 회사는 이미 공격받은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의 사법기관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얻고서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격을 받았구나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누군가가 문 밖에서 경찰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지갑을 들고 와서 이거 당신 지갑인 것 같은데요.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은 보안 제품들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보안 사고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PT 공격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이유는 이 공격 과정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드려야만 그 뒤에 나오는 이메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APT 공격 과정을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익스플로이트 단계부터 익스플로이트에 의한 악성 코드 다운로드, 그 다음에 이 악성 코드에 의한 외부 CNC 통신, 그리고 이 CNC 통신을 통해서 해커가 해당 PC에 대한 제어권을 획득한 다음에 내부에 확산되는 단계, 그리고 확산을 거쳐서 결국에는 중요한 자산들,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사고 형태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APT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보안 업체들은 앞전 세션에도 말씀드리셨던 것처럼 이 악성 코드에만 포커싱해서 검색을 한다는 얘기죠.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악성 코드 자체는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이미 암호화되어 있고 난독화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 백신을 종료시키는 이런 프로세스까지도 미리 선행돼서 전개되기 때문에 악성 코드만 위주로 분석하게 되면은 그만큼 APT 전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공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뒷장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APT 공격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악성 코드는 오전 세션에 스티브가 데모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고스트렛이나 아니면 포이즌 아이비와 같이 이미 8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은 이미 대부분의 백신이나 IPS 업체에서 다 검색이 가능한 툴들이죠. 근데 이런 툴들이 왜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거는 다름 아니라 익스플로이트 단계에서 이 악성 코드들을 난독화시키는 과정들이 스크립트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시키는, 여기서 암호화라는 것은 세션 기반의 암호화가 아니라 파일 기반의 암호화입니다. 그리고 암호화되는 코드 자체도 해커가 개발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알고리즘 자체 이해하지 못하면은 분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대부분의 APT 벤더들이 왜 익스플로이트 탐지가 어려울까요? 익스플로이트라는 것은 일종의 스크립트죠. 스크립트 형태로 동작을 하면서 OS나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상에 동작하는 유형을 나타내고요. 이런 익스플로이트들은 첫 번째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탐지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비실행 파일을 이용합니다. 비실행 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MS 워드 파일이나 아니면은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을 비실행 파일로 볼 수가 있죠. 이 비실행 파일들은 대응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정확히 매칭해줘야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최근의 익스플로이트들은 자기가 개발한 취약점을 발견한 익스플로이트를 오랜 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조건에서만 동작이 되게끔 설계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윈도우 7 버전 이상에서 오피스는 2010 버전 이상, 그 다음에 i 버전은 10 버전 이상에서만 동작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조건에서만 동작하도록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서 분석을 하지 못하면은 정확한 익스플로이트 탐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제한적인 수의 VM만 동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FireEye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대 192개의 가상 머신을 동작시키면서 이런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병렬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익스플로이트 탐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 공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메일은 적극적인 형태의 공격이죠. 그래서 타겟을 정해놓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아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현준님, 당신의 어떤 정보들이 지금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실행을 안 해볼 수 없게끔 만드는 형태의 공격이고요.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인 것처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마치 금융회사인 것처럼 아니면 공공기관인 것처럼 메일을 전송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공격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가장 큰 치명적인 거는 주로 이제 CX로 레벨을 대상으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팀장급 이사를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자 입장에서는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의 공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격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첨부 파일 형태로 공격이 이루어지는 형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메일 본문 내에 악성 URL을 심어서 공격하는 형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 공격을 설명드릴 때 이제 빠짐없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RSA 사례인데요. 2011년 9월 달에 이 RSA가 이 스피어 피싱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이루어졌던 과정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플로이트 단계부터 머레어 다운로드, 그 다음에 CNC 접속,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데이터 유출에 이르는 단계가 저희가 말씀드린 그 단계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1년 리크루트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엑셀 파일이 첨부 파일로 전송이 됐고요. 이 첨부 파일을 받은 사용자가 이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서 익스플로에 감염되고, 그다음에 이 감염된 PC에 의해서 내부에 또 확산되고, 결국에는 RSA가 최고 보안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중인증 알고리즘 자체가 외부에 넘어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중인증 알고리즘에 대한 모든 알고리즘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고객사한테 통보해주고 OTP를 바꾸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약 800억 정도를 RSA가 지출했다는, 피해 복구 비용으로 투자했다는 이런 공식적인 리포트가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눈여겨보실 내용은, 아까는 이제 오브젝트 단위로 암호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RSA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콜백 트래픽이 또 암호화돼서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익스플로이트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콜백 트래픽도 이해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 단위로 암호화되는 이런 형태의 공격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실제 RSA 공격에 사용됐던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2011년 리크루트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전송이 됐고요. 이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SNS 등을 통해서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링크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용자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런 내용하고 이제 결합을 해보면은, 해커 입장에서는 링크드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개별적인 정보들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는 약 1억 2천만 건 이상의 정보가 공개적으로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APT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스피어 피싱과 이제 대응되는 이런 공격 침투 경로를 말씀드릴 때 웹을 통한 어터링홀 공격을 보통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이 내용을 왜 언급을 드리냐면은, 아까 스피어 피싱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첨부 파일 형태, 두 번째는 이메일 본문 내에 악성 URL을 담은 이런 형태로 공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 형태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워터링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워터링홀 공격 같은 경우는 먼저 회사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어떤 OS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익스플로어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 사용자가 정확히 동작시킬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그 사용자가 자주 접속하는 웹사이트에다 심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내가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형태로 악성 코드에 익스플로이트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악성 코드가 유입되는 이런 형태로 전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웹을 통한 워터링홀 공격들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APT 공격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던 오퍼레이션 오로라 공격, 2009년도에 발생했던. 그래서 구글이 지메일 자체를 HTTPS로 변경했던 계기가 됐던 이런 사고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 근무했던 주니퍼 네트워크스도 해당 공격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네트워크가 당시만 해도, 이 공격 이전만 해도 회사 네트워크가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공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격 이후에는 모든 네트워크가 다 본사를 경유해서 나게끔 네트워크 구성 변경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그 워터링홀 공격 사례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APT 공격 라이프 사이클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익스플로잇이 웹브라우저 인젝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인젝트된 그 익스플로잇 코드에 의해서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하는데, 이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SSL이 아니라 오브젝트 단위로 인크립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스피어 피싱 공격, 그 다음에 이메일 본문에 인베디되어 있는 워터링홀 공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가 EX 제품군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모델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큰 모델 같은 경우는 EX 8400이고 최대 160개의 V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하루에 75만 건의 이메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3400이나 5400처럼 조금 더 적은 규모,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를 이메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제품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8400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MTA 모드와 같이 이메일 라우팅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인라인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메일 라우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MTA 모드,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스팸 모드처럼 트래픽을 미러링을 받아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MS 오피스나 PDF 등을 통해서 전송되는 이런 익스플로이트를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그리고 최대 160개의 가상 머신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OS 환경,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는 최대 10개나 20개 정도의 VM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8배 또는 16배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75만 건의 이메일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본문을 통해서 전송되는 악성 URL, 이런 것들도 동시에 참지하고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전원이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부분,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SMB 규모에서, 중소규모에서 이런 어플라이언스 제품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고객사들도 분명 계시겠죠. 이런 고객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ETP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형태로 이런 이메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스레드 프리벤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에다가 이메일을 릴레이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저희 이메일 스레드 프리벤션 제품을 통해서 한번 걸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고객사 네트워크 다시 이메일 전송되게끔, 이런 식으로 별도의 어플라이언스가 필요 없고 저희한테 서브스크립션 형태로만 제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계정수, 그 다음에 이메일 계정수에 따라서 라이센스만 신청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 아까 MTA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MTA는 현재 나와 있는 이메일 그 보호 제품 중에서는 FireEye가 유일한 솔루션이고요. FireEye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만약 이 MTA 모드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메일 송신자나 수신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MTA 모드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이메일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벤더들은 보시는 것처럼 IP 어드레스로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IP에서 어떤 IP로 메일이 전송되는지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이 메일이 누구한테 와서 누구한테 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메일 어드레스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메일에 대한 격리가 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첨부 파일이 악성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이 메일을 격리할 수 있는, 쿼런틴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격리를 하고 싶다고 격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격리된 메일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최종 메일 수신자한테 통보를 해주는, 당신의 메일이 이런 이유 때문에 격리가 되었다라는 이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럼 EX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EX 제품은 보통 엔티스팸 제품하고 이메일 서버 가운데 중간에 설치가 되고요. 보통 이제 권장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엔티스팸 제품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된 이메일에 대해서 EX 제품이 언노운 어택에 대해서 필터링 하게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메일이 전송이 되면은 보통 이메일에 첨부 파일이 들어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 본문 내에 URL이 임베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해당 엔티스팸 제품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은 EX 제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벡터 익스큐션 엔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가상 분석 엔진에서 첨부 파일을 먼저 띄어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URL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이나믹 URL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URL에 대해서는 행위 기반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분석이 되지 않는 원타임 URL이라든지 패스워드를 인증하기 원타임 URL이라든지 이런 URL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트럴 매니저를 통해서 NX 제품으로 해당 URL 링크를 포워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NX에서는 해당 URL에 대해서 그레이 리스트로 등록을 하고 가장 탑 프라이어티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메일 서버로 전송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까지 이제 전송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은 이 URL, 아까 말씀드렸던 탑 프라이어티로 올라가는 그레이 리스트 URL은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만약에 해당 사용자가 이 이메일을 받아서 이메일 본문 내에 있는 URL을 클릭을 했다고 가정을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URL 정보가 이제 전송이 될 거고요. 그럼 만약 익스플로이 서버에 접속을 했던 이런 이메일이다, URL이다 가정을 하면은 익스플로이 코드가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그럼 NX 제품에서는 익스플로이 코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 행위 기반 엔진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플로이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를 탐지하게 되고요. 그다음 익스플로이 코드에 의해서 추가적인 악성 코드가, 여기서 말씀드린 악성 코드가 암호화된 악성 코드가 되겠죠.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악성 코드를 띄어내서 가상 분석 엔진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악성 코드 안에 실제로 어떤 악성해들이 있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성 코드에서 CNC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하면은 이 CNC 트래픽에 대한 정보들도 저희가 행위 기반 분석을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플로이에 대한 이벤트, 그 다음에 드라퍼에 대한 이벤트, 그 다음에 콜백 트래픽에 대한 이벤트들은 각각의 이벤트로 분류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단 기능, 저희 NX 장비에서 지원되는 차단 기능이 각각의 이벤트별로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NX에서 탐지된 이런 이벤트들은 저희가 CM을 통해서 여러 파이어의 제품에 동시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DTI라고 불리우는 DTI 클라우드를 통해서 해당 정보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동일한 URL을 갖고 있는 이메일이 또 들어온다,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EX 제품에서는 이제 노은 URL이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유머를 제가 선보였을 때 우셨던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은 URL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위 기반 분석 없이 선제적인 차단이 가능하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익스플로잇에 의한 스피어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데모를 준비했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웨포나이즈 파일이라 해가지고 이 파일이 익스플로잇 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정상적인 엑셀 파일인 것처럼 위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에 관련된 익스플로잇을 이용했습니다. 매크로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약 5, 6년 전부터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었죠. 그리고 오전에 스티브가 보여드렸던 데모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스티브가 보여드렸던 데모 같은 경우는 고스트렛을 이용해서 데모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빅팀 머신에는 엔티바이러스나 패치 같은 것들이 적용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성 코드가 심어진 이후부터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였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서 이제 타겟 PC라고 되어 있는 이 빅팀 PC에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패치도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백신에 대한 시그니처도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 계정이 아닌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보안, 사용자한테 취할 수 있는 계정 관리,
백신 관리, 그다음에 패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 업데이트 되어 있는 이런 그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웨포네이즈 파일을 가상 머신 그 빅팀한테 전송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는 게 아까 보셨던 빅팀 머신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시큐리티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그 거를 이제 열었을 때 자, 액세스가 이제 거절됐죠. 그래서 내가 어드민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어제 오후 3시에 업데이트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 업데이트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부분도 MS에서 제공하는 시큐리티 에센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백신이 2월 26일 날짜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데모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서버는 이제 해커가 운영하는 CNC 서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포너이즈드 파일을 빅팀한테 전송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전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NC 서버에서는 이 공격을 실행한 이후에 해당 그 피해자가 접속하는 길을 이제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용자는 이제 이메일을 평상시와 같이 열어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이 전송이 됐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해당 이메일은 가트너에서 제공하는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내용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정상적인 메일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엑셀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아직 어떤 PC도 접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이 실행되면서 엑셀 파일 내용도 보시는 것처럼 시장 점유율인 것처럼 정상적인 파일은 엑셀 파일인 것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엑셀 파일이 실행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7 머신이 접속을 했고요. 이 7 머신의 IP 어드레스는 233.132번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이제 이 PC에 대한 모든 제어권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크린샷을 본다든가, 좀 전에 보셨던 화면이죠. 그 다음에 이 피해자가 입력하는 모든 정보들,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입력한다든가 이런 키로깅에 관련된 내용들도 CNC 서버 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앱을 런치하는 행위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앱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시큐리티 엔세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되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MS 시큐리티 에센셜이 동작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특정 프로세스를 죽이는 행위까지도 외부 해커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PC를 리부팅하는 행위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부트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을 저희 MVX 엔진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봤는데, 자, 좀 전에 사용됐던 그 파일입니다. 그걸 이제 MVX 엔진에서 서브밋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제 랩탑에서 VM웨어 형태로 가상머신 형태로 동작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는데,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파일에 의해서 해당 PC에서 어떤 행위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OS 체인지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사용했던 파일 이름이 소프트웨어 마켓쉐어라는 파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7의 SP1 버전에서 분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에 대한 MD5 해시가,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분석이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익스플로잇에 대한 그 기능이 탐지가 되었다. 그 다음에 해당 사용자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도난해가는 이런 행위들이 발견되었다라는 행위들. 그 다음에 특정 파일을 오픈하거나 아니면은 생성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레지스트리들을 지우거나 아니면 추가하는 이런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리포트 형태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굉장히 그 간략한 정보들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저희 장비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좀 더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의해서 실제 행위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정보들을 저희 장비를 통해 제공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 완벽한 방어 전략에 대해서는 아마 앞 세션에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완벽한 방어 전략은 타임 투 디텍트고 그다음에 타임 투 픽스입니다. 그래서 맨디안트에 나온 리포트들을 오전에 많이 보셨겠지만은 약 8개월 이상의 탐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저희 제품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약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에 걸리는 시간들도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거에 비해서 저희 제품과 연동하시게 되면은 수분 내에, 수초 내에 이런 픽스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제품을 통해서 제공드릴 수 있다는 의미고요. 파이어아이 기술은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13개의 제로데이 중에서 저희가 11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제조사나 아니면 OS 제조사에 저희가 통보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나머지 벤더들, 여러 가지 보안 벤더들이 동시에 발견됐던 그런 취약점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저희 제품이 갖고 있는 기술 우위성, 차별성, 이런 것들은 이미 필드에서 검증이 됐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POV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POV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POC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희는 프루브 오브 컨셉이 아니라 프루브 오브 밸류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밸류를 직접 보여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직접 고객사 네트워크에 설치해서 실제 리얼 트래픽을 통과시키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밸류들을 현장에서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프루브 오브 밸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4, 4분기 동안 저희가 그 프루브 밸류를 전 세계에서 시행한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약 98% 이상의 회사들은 인더스트리에 관계없이 이미 다 감염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약 22%는 실제 치명적인 APT 공격을 이미 받았다는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네트워크도 이미 공격은 전개되고 있을 확률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밸류를 통해서 그런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드리는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아마 다 받으실 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물리적 구성을 최소한 상태에서 장비를 구성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주간의 위협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는데, 여기서 제공되는 리포트는 위협에 대한 분석들, 그 다음에 그 고객사와 유사한 인더스트리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위협 정보들,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 악성 행위를 했던 바이너리들, 그다음에 CNC 접속에 대한 통계들, 이런 것들까지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앞전 세션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었을 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기존의 패턴 매칭의 이런 보안 솔루션으로는 지능적인, 그다음에 능동화된 이런 공격에는 더 이상 방어하기가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VM 기반의 이런 디텍션이 결국에는 이런 안전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라고 믿고 있고요. 파이어아이가 이런 보안을 다시 디자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